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김현광입니다. 네, 지금 2020년 3월 4일 수요일 오후 3시 52분입니다. 조금 전에, 그러니까 3시 31분에 박근혜 대통령의 유일한 통로인 유영하 변호사가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다가 전달했습니다. 대국민 메시지. 대국민 메시지입니다.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A4 한 장님께 다시 읽어드리고 이 얘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가 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4일 박근혜. 나를 지지해주는 시민들, 네. 애국 시민들이 네. 좀 미흡하시긴 하지만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다 뭉쳐달라. 네. 나도 같이 하겠다. 네. 그런 메시지입니다. 예, 처음부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먼저 중국에서 유입된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천 명이 되고 30명 사망자까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4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앞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부디 잘 견디어 이겨내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2006년 테러당한 이후 저의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고 그 삶은 이 나라에 바친 것입니다. 비록 탄핵과 구속으로 저의 정치 여정은 멈추었지만 북한 핵 위협과 우방국과 관계 악화는 나라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기에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독선적인 현 집권 세력으로 인하여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이 나라가 잘못되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또한 현 정부 실정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거대 야당의 무기력한 모습에 울분이 터진다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침묵을 택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나라의 장래가 염려돼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국민의 한숨과 눈물을 떠올리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나라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 있고 국민의 삶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것 같은 거대 야당 모습에 실망도 하였지만 보수의 외연 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서로 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이 있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애국심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가 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4일 박근혜. 이상입니다.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대국민 메시지가 나온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2016년 태블릿 PC 사건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고비고비들이 있었습니까? 국회 탄핵 소추안 처리하는 거, 헌재의 문제, 그리고 구속돼서 하는 과정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변인들, 변호인들 통해서 변호인이죠. 유형 하나니까. 그렇죠. 변호인 통해서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 고난을 내가 다 안고 가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보인 거죠. 탄핵 소추 과정, 국회 과정, 헌재 과정에서도 국민들에게 뭐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종편하시면서 얼마나 속 터지게 얘기를 하셨어요. 딱 한 번 하셨죠. 근데 이 감옥에 가신 게 언제입니까? 감옥에 간 거는 2017년 3월 31일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1000일이 넘었죠. 3년이 돼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3월 달이니까. 그러니까요. 3년째 감옥에 있으면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서 깊은 통찰 끝에 내놓은 간곡한 대국민 메시지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보수에서 우리 이런 얘기했었죠.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또 현 문재인 집권 세력에서는 적절하게 이용할 것이다. 즉 보수의 분열을 갖다가 조장하는 불쏘시개 지렛대로 쓸 것이다. 네. 하는 예측도 뭐 이미 지난해부터 있었습니다. 뭐 그런 뭐 우려와 뭐 네. 이러저러한 추측이라는 것은 이 오늘의 메시지로 다 정식이 정리된 네, 것이고 싹 정리됐습니다. 그 김문수, 네. 조원진, 네. 뭐 서청원, 네. 뭐 친박 연대 만들었던 분이니까 김순재 모두 또 여기 뭐 이삭 죽기 하겠다고 나서지 말고 홍문종, 네. 다 이거 다 이제 전 접고 네. 가서 뭐 여기가 미래통합당하고 힘을 보태서 네. 손이 유불리 따지지 말고 네, 그렇습니다. 합쳐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으니까 거기 뭐 이제 버틸 사람은 없네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조원진 그동안 뭐 대한애국당, 우리공화당, 또 이제 얼마 전에 보면 자유통일당과 합쳐갖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공화당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분들도 보면은 각자 보면 또 홍문종 의원도 그렇고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다, 아니다, 뭐 저 황교안이는 마땅치 않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딱 이겁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존의 거대 야당 이러면 지금 거대 야당은 누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미래통합당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존 거대 야당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셔서 그걸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분이 그야말로 3년 가까이 2010년 3월 30일 만 3년이네요. 네, 3월 31일 그날 구속 수감된 이후로 3년을 갖다가 감옥에 있으면서 마지막 이번 4.15 총선이 얼만큼 엄중하고 중대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분이 그동안 일관된 침묵을 깨고 드디어는 대국민 호소에 나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정치를 네. 시작한 게 네. IMF 끝난 1998년이죠. 보궐선거에서 나왔어요. 그때는 뭐 저도 직접 만나서 네. 얘기 듣고 했지만 왜 정치에 18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정치에 나왔느냐. 아버지가 그렇게 목숨 걸고 건설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경제가 이게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고서 내가 그 박정희의 딸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그 책임감, 나라 사람의 마음 때문에 정치 시작했다 그러셨는데 오늘 4년 만에 태블릿 PC에 뭐 그 엉터리 탄핵 괴담에 지금 뭐 인격 말살 당하면서도 참다가 지금 이 4년 감옥에 갇힌 지는 3년 만에 낸 거 여기 설명을 하셨네요. 저의 정치 인생은 끝났지만 정치적 여정은 멈췄지만 북한 핵기업과 우방국과 관계가 점점 나빠져서 그렇죠. 나라의 미래가 불안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독선적인 현 집권 세력으로 인하여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나라가 잘못되는 거 아는 염려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내게 됐습니다. 라고 뭐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나라만 한다. 나라만 한데 내가 지금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우리 우파 보수 진영의 자유 보수 진영의 단결을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뭐 뜻은 또 명확히 밝혀주셨네요. 저하고 김영환 실장이 계속 좀 최근에 며칠 사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1월 초하고 1월 중하순, 2월 중순 이 설 연휴 지나면서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그야말로 규탄, 심판의 분위기 일다 보니까 보수 우파가 그동안 좀 뭉치려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좀 뭐랄까 좀 느긋해지고 그야말로 서로가 서로를 뜯어먹고 서로가 배척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시의적절하게 자 이제는 약간의 차이들, 약간의 정치적 유불리 따질 때가 아니다. 봐라, 내가 멀쩡하게 대통령으로서 그 모함당하고 모략당해서 대통령이 쫓겨나갖고 감옥에 갇힌 3년이 되었을 정도로 저들은 악독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이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지 뭐. 어떻게 정권을 잡은 놈들인데 어떻게 뺏은 놈들인데 그 쉽게 내놓겠느냐. 너희들 만만하게 보지 마라. 좀 너희들 보면은 저 김문수하고 조원진이 홍문종이 거기서 서청원 옛날 친박연대의 좌장이었던 그 팔선의 서청원 의원까지도 그쪽에 힘을 실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양반이 드디어 결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홍문종과 조원진이 움직일 때까지만 해도 이 양반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팔선의 서청원, 친박연대의 좌장이었던 서청원 의원까지 그쪽에 힘을 실어주면서 이게 쪼개지는 모습.
분열하는 모습 보이니까 이렇게 분열하다가는 흔한 일이 다 된 밥에 꽃밭일 수 있다. 여기서 엄중 어떻게 보면 대국민 호소를 통해서 또 자기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인들에게 엄중 경고한 겁니다. 그래. 오늘 이 메시지 보니까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박정희 딸이 오죽 잘하겠냐 했는데 그 기대는 무너졌지만 네. 오늘 이 메시지 보니까 역시 박정희 딸 박근혜가 맞네요. 보통 사람 아니다. 네. 이 대목에서 전 또 이분이 보니까 나름대로 여기도 메시지를 숨겼어요. 네. 국민 여러분, 저는 2004년 테러를 이게 바로 이제 그 서울 지방선거 때 네. 여기 커터컬로 테러당해서 하마터면 저 목숨을 버릴 뻔한 네. 그거 아니었습니까? 2006년이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역대 사상 최대로 보수가 집권 세력이었던 좌파 열린우리당 노무현 정부를 괴멸 위기로 몰았던 것이 2006년 지방선거였고, 그 지방선거 때 보여주었던 단합된 모습, 그 단합된 모습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만든 기폭제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네. 대전은요, 이 한마디인데, 저는 이 대전은요, 그 말 이후 14년 만에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시길 호소드립니다.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